한국, 거긴 진짜 뭐가 있을까?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을 방문한 저는 32세의 클라라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BTS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는 친구들에게 들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화려한 아이돌 문화보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고 여행지로는 주로 유럽의 고풍스러운 마을이나 자연이 풍부한 곳을 선호했죠. 그래서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크게 매력적인 나라로 자리 잡지는 않았어요.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에 다녀온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봤던 몇몇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들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 길거리 음식,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최신 전자기기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흥미를 끌기엔 부족했어요. 현대적인 도시가 뭐 새로울 게 있을까? 유럽에도 많잖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한국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예기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회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파트너 회사와 미팅을 잡기로 했고 제가 출장 담당자로 선정된 거예요. 팀장이 말했죠. 클라라, 너는 준비가 철저하고 유연하게 대처를 잘하니까 이 일을 맡기고 싶어. 이 말에 기분은 좋았지만 내심 복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과연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저는 가볍게 짐을 챙기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프랑스에서 약 12시간 정도의 비행은 꽤나 길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과 음악을 준비해가는 동안 시간은 빨리 흘러갔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한국은 과연 내게 어떤 인상을 남길까? 이 출장이 내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까?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반짝이는 별처럼 수많은 빛들로 가득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치 못했던 작은 문화 충격들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공항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 환영 인사와 함께 미소를 지으며 안내해주는 직원들이 눈에 띄었어요. 모든 과정이 매우 체계적이었고 무엇보다 공항 내 안내 표지판들이 여러 언어로 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더군요. 그날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바로 공항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저는 국제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인천공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정돈되고 편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수화물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공항 내부의 이동 경로도 직관적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기차 안에서 마주친 승무원은 무척 친절했고 도시의 야경은 창밖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느낌을 주었거든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첫인상만으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진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이건 공항과 첫날의 예쁜 모습일 뿐일지도 몰라. 진짜 모습을 보려면 더 두고 봐야 해. 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는 첫인상과 실제 삶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서울의 첫날 밤, 저는 강남에 있는 작은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제 영어를 알아듣고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는데 이것 또한 인상적이었어요. 짐을 풀고 잠깐 쉬다가 배가 고파져서 주변을 탐방하기로 했죠. 호텔 바로 옆에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특히 한 음식점의 사진 메뉴판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겁도 없이 한글로 된 메뉴를 골라 주문했는데 그게 바로 떡볶이였습니다. 떡볶이를 처음 맛본 순간 저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이 입안에서 퍼지는 순간 이게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맛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주인 아저씨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는 친절하게 먹는 법도 알려주셨고 심지어 추가로 어묵 국물을 건네주며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하셨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이 작은 음식점에서 처음 경험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밤은 제 예상과 다르게 특별하게 흘러갔습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효율성과 친절함, 그리고 첫 번째로 만난 한국 음식의 깊은 맛까지. 한국에 오기 전 제가 품었던 선입견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첫 아침, 호텔 창문을 열자마자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에 놀랐어요. 빽빽한 빌딩 숲 사이로 푸른 산들이 보이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여기선 전통과 현대가 정말 공존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업무 미팅 전까지 몇 시간이 남아 잠시 서울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호텔에서 가까운 경복궁이었어요. 사실 저는 고궁이나 역사적인 건물에 크게 흥미를 느끼는 편은 아니었지만 경복궁에 도착한 순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름다운 한옥 건축물들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고 그 주변으로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너무 조화로워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경복궁 내부를 걸어 다니며 역사를 알리는 안내문을 읽고 가이드 투어에 참여했는데 한국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건축물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경외심이 들었어요. 프랑스에도 훌륭한 궁전들이 많지만 경복궁의 단아함과 자연과의 조화는 다른 곳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특별한 매력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고궁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조용히 관람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 아이들에게 경복궁의 역사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교육과 시민의식에 감탄하게 되었죠. 그 후 근처 삼청동 길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삼청동은 전통적인 느낌의 골목과 현대적인 카페, 상점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었어요. 골목을 걷다 보니 작은 찻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들어가 따뜻한 유자차를 주문했는데 이 차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찻집 주인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 유자차의 유래와 효능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따스해졌죠. 점심시간이 되자 한식당에 들렀는데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다양한 반찬들이 식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치부터 나물무침, 감자조림까지 모든 반찬들이 작지만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음식 맛은 정말 놀라웠고 제가 경험했던 유럽의 요리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다양한 맛들이 조화를 이루며 한 끼 식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이날 오후에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KTX는 한국의 고속열차인데 듣던 대로 매우 빠르고 쾌적했어요. 좌석도 넓고 인터넷도 잘 연결되어 있어 기차 여행이 마치 비즈니스석에 앉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열차 내부가 무척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부산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도시였어요. 해운대 바다와 주변의 현대적인 빌딩들, 그리고 시장의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모두 어우러져 있었죠. 자갈치 시장에서 먹은 신선한 회는 제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시장 상인들의 유쾌하고 친근한 말투는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밤은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광안대교가 화려하게 빛나는 야경을 보며 바닷바람을 맞고 있자니 마음이 저절로 차분해졌습니다. 한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왜 한국에 대해 이렇게 모르고 있었지? 이 나라가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곳이라는 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부산에서의 일정이 끝난 뒤 서울로 돌아오자 제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업무를 마쳤다는 성취감과 함께 남은 시간을 온전히 여행에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죠. 서울은 여전히 분주하고 활기차 보였지만 저는 조금 더 천천히 더 깊게 한국을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의 첫 목적지는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은 한국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곳 중 하나였어요.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생동감 넘치는 시장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거든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자리한 상점들과 먹거리들, 그리고 왁자지껄한 상인들의 목소리까지 이곳이 한국 사람들의 진짜 삶을 볼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색깔의 물건들과 향긋한 음식 냄새가 제 눈과 코를 사로잡았습니다. 각종 김치, 젓갈, 말린 나물 등 한국 특유의 식재료들이 가득 진열된 모습은 한편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시장 사람들의 활기였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지나가는 저를 보고 아가씨, 이거 맛보고 가요 라며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프랑스에서는 잘 보기 힘든 풍경이었죠. 한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는 직접 담근 김치를 권하셨어요. 작은 접시에 떠준 김치를 먹어보니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 끝에서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반응을 보고는 활짝 웃으시며 맛있죠? 이게 진짜 한국 김치 맛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이 한 조각의 김치에 담긴 정성과 시간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중 시장 안쪽에서 우연히 예쁜 도자기 찻잔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꽃무늬가 새겨진 찻잔이 너무 마음에 들어 구입하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가격을 묻자 상인 할머니가 빠르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저하며 되물었더니 할머니가 조금 화가 난 듯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순간 저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무뚝뚝한 면이 있구나. 마음 한편에 섭섭함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웠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따뜻한 이미지를 조금 의심하게 됐죠. 그런데 바로 옆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또 다른 상인분이 이 상황을 보고는 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분이 화난 게 아니에요. 원래 목소리가 좀 크신 분이세요. 한국에선 흥정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직접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 후 그 할머니가 다시 저에게 오더니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외국분이라 놀라셨죠?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제가 흥정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괜찮으니 얼른 사가라는 뜻으로 급하게 말했던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섭섭함은 단순히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상인분과 할머니의 태도에서 진정한 배려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장을 빠져나와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듯한 카페의 분위기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유자차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실수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서둘러 주우려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달려와 스마트폰을 주워 주셨어요. 그분은 제게 스마트폰을 건네며 괜찮으세요? 다친 건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 행동에 너무 감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있던 중 카페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어요. 손님, 조금 전에 폰 떨어뜨리셨죠? 괜찮으세요? 흠집이 나진 않았나요? 저는 직원분의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까지 신경 써주는 문화는 프랑스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조용히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 그리고 서로를 돕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내가 한국을 너무 몰랐어.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걸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이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유난히 맑은 날씨와 선선한 바람이 저를 맞이했어요.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쉬웠지만 마지막 하루를 특별하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호텔을 나서며 이번 여행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는지 새삼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한강공원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한강을 서울의 보석이라고 부르는지 직접 보고 싶었죠. 이른 아침 한강으로 향하는 길은 고요하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강변에 도착하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잔디밭에 앉아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강변의 벤치에 앉아 잠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은 도시의 바쁜 에너지와 대비되면서도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센강과 비교하면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센강은 고풍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반면 한강은 역동적이고 편안한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있던 중 근처에서 운동을 하던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외국 분이신가 봐요? 여기 한국 여행 오셨나 봐요. 갑작스러운 친절한 인사에 처음엔 조금 놀랐지만 곧 미소로 대답했어요. 아주머니는 한강의 역사와 한강공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한강이 산업화로 인해 많이 오염되었지만 지금은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매우 인상 깊었어요. 아주머니와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치유와 회복의 상징이라는 것을요. 한강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서울의 중심부인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가장 번화한 지역을 꼭 보고 싶었거든요.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거리 양쪽으로 늘어선 화장품 가게들과 길거리 음식 노점들이 명동 특유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었죠.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이었어요. 호떡, 꼬치구이, 만두 등 다양한 음식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모든 것이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저는 호떡 하나를 주문해 맛보았는데 쫄깃한 반죽 안에 꿀이 가득 들어있어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프랑스에서 겨울마다 먹던 크레페가 떠오르면서도 호떡만의 특별한 풍미가 인상 깊었죠. 그곳에서 만난 한 상인은 저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 분이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다고 답하며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상인은 환한 미소로 호떡 좋아하시면 이 떡볶이도 한번 드셔보세요. 매콤하지만 맛있을 거예요. 라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떡볶이는 한국에서 이미 여러 번 먹어봤지만 명동에서 맛본 떡볶이는 특별했어요. 시장의 활기와 함께 먹는 떡볶이는 그 맛이 2배로 느껴졌습니다. 명동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청년과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청년은 대학생으로 보였는데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더 알고 싶어 한다는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여러 가지를 친절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려고 노력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한국은 너무 빨리 발전한 나라라서 전통이 잊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과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어서 전통과 현대를 함께 아우르려는 노력이 많아요. 이 한마디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한국의 두 얼굴, 즉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발전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공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명동에서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어딘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화려한 빌딩 숲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효율적인 시스템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공항의 모습은 이제는 낯설지 않고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비행기에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출장이라는 이유로 오게 된 곳이었지만 이번 여행은 제게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의 크기를 넓혀 주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오면 더 오래 머물며 이 나라를 더 깊이 느껴봐야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의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 한국에서의 이번 여정은
제 삶의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보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꼭 한 번은 직접 경험해봐야 하는 나라라고요.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순간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프랑스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클라라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살기 좋은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